안녕하세요. 교원 천문 연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천문연구원 광학천문본부에 있는 김상철이고요. 저는 천체망원경의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 그중에 지상망원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체망원경을 위치시키는 곳에 따라서 천체망원경은 지상에 있느냐 또는 우주에 있느냐에 따라 지상망원경 또는 우주망원경으로 구분을 합니다. 우주망원경에 대해서는 다른 분께서 말씀을 해주실 것이고 저는 오늘 지상에 위치시키는 천체망원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상망원경과 우주망원경을 구분하기 위해서 먼저 빛의 파장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 빛의 파장과 함께 지구 대기가 하는 역할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주망원경을 뺀 지상망원경 중에 전파망원경과 광학망원경 두 가지를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천문학의 종류이기도 하고요. 천문학자의 종류이기도 한데, 어떤 대상을 연구하느냐에 따라 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천체를 연구하는지, 어떤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인지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태양계 천문학이 한 400년 전에는 활성화돼 있었고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나 케플러 같은 분들이 이런 연구를 많이 하셨고, 역사가 진행이 되고 20세기 들어서는 별, 항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성간물질, 우리은하, 외부은하, 우주 거대 구조, 우주론 이렇게 여러 가지 천체를 연구하는 천문학의 분야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태양계 천문학은 여전히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요즘에는 또 태양계와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 외계 행성 연구가 또 이와 비슷한 분야에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 말고 연구하는 방법에 따라 자연과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지요. 이론을 하느냐, 실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론 천문학, 실험 천문학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는데요. 자연과학은 자연을 사람이 이제 관찰을 하고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것이 자연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연을 관찰할 때 사람은 다섯 가지 감각을 사용을 합니다.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소리를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이렇게 다섯 가지 감각을 사용하는데, 우주를 연구할 때는 다른 감각들은 거의 사용할 수가 없고 오로지 이 본다는 시각에만 크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문학에서의 실험이라는 거는 관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관측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도구가 필요한데요. 그 관측에 사용하는 도구가 천문학에서는 빛입니다. 그 빛을 다른 말로 전자기파라고도 하는데, 이 전자기파인 빛은 이 그림에서 이게 빨간색으로 보시는 것과 같은 이렇게 파동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은 이 그림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많고 에너지가 높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아지게 됩니다. 이 다양한 에너지를 가진 이 빛 중에 인류는 요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 요 무지개색으로 표현한 요 좁은 영역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빛의 영역이라고 해서 여기를 가시광선이라고 하고요. 가시광선 외에도 빛이 에너지가 많은 쪽과 에너지가 적은 쪽으로 다양한 빛이 존재하는데, 사람들은 나머지 빛은 볼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빛은 특별한 검출기를 사용해야만 볼 수가 있고, 사람들은 요 좁은 영역의 빛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빛이 존재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서부터 감마선, X선, 자외선, 그리고 그 사이의 좁은 영역에 가시광선, 그리고 적외선, 맨 끝에 전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빛이 존재합니다. 이 빛들을 파장으로 나누면 파장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길어집니다. 이것이 앞에서 보셨던 요 그림과 같은데요. 요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는 예를 들어서 제일 높은 곳에서 다음 제일 높은 곳까지 요 길이를 파장이라고 하는데, 요 파장이 왼쪽으로 갈수록 짧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길이가 점점 멀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장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길어지고요. 반대로 주파수와 에너지는 왼쪽으로 갈수록 높아집니다. 그래서 X선, 감마선 쪽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높고, 반대로 전파 쪽으로 가면 에너지는 작아지고 파장은 길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양한 빛 중에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을 천문학에서는 광학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광학의 빛이 여기 있는데, 광학의 빛은 어 우리가 프리즘을 햇빛에 대면 이렇게 무지개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부터 사람들이 보통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뭐 외워서 부르기도 하는데,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의 빛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 요 광학 빛의 특징입니다. 가시광선 빛이 그렇게 보이는데, 요 밑에 보시면 이제 파장을 저희가 표현을 해 놨는데, 저희는 요런 옹스트롬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1억 분의 1 센티미터를 의미하는 단위인데요. 요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를 보면 빨간색은 7,000 옹스트롬, 보라색은 4,000 옹스트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색 쪽이 파장이 짧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파장이 4,000 옹스트롬이고, 빨간색으로 가면 파장이 길어지죠. 그래서 7,000 옹스트롬 이렇게 됩니다. 사람 눈은 여기 있는 요 빛밖에 볼 수 없지만, 요 빨간색을 한자로 적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적색의 바깥에도 빛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적외선이라고 하고요. 보라색을 한자로 자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색의 바깥에도 빛이 있어서 그것을 자외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이제 적외선과 자외선 중에 어느 쪽의 에너지가 높은지를 금방 아실 수 있을 텐데, 당연히 자외선이 가시광선이나 적외선보다 에너지가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적외선은 그 세 개 중에는 가장 에너지가 작죠. 이 적외선을 다른 말로는 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은 빛과 열을 낸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빛이라는 게 보통 말하는 이 가시광선에 해당이 되고요. 열이 바로 이 적외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적외선은 우리 실생활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야간 투시경이라든가, 또는 뭐 적외선 찜질기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열을 따뜻하게 보내준다, 뭐 그런 의도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어떤 천체가 이러한 다양한 빛을 낸다고 했을 때, 우주에서 오는 이런 다양한 빛들이 우주를 통과해서 지표면에 서 있는 우리한테까지 도달하는 동안에 대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주에서 오는 이런 다양한 빛이 모두 지상에 있는 사람의 눈에 들어올 수가 없고요. 중간에 대기에 의해서 많이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대기가 많이 흡수해서 지상에까지 빛을 통과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여기 X친 것들입니다. 그래서 감마선, X선, 자외선, 그리고 적외선 이런 빛들은 우주에서 쭉 오다가 지구 대기를 통과해서 지표면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지구 대기에 의해서 다 흡수가 됩니다. 지표면까지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제가 여기 보인다라고 써놨는데, 두 가지 가시광선과 전파, 두 가지 파장에서의 빛만 지구 대기를 쭉 통과해서 지표면에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면에서 우주를 관측할 때는 이 가시광선과 전파 두 개의 파장에서만 망원경을 사용해서, 또는 망원경 없이 맨눈으로도 우주를 볼 수가 있고, 나머지 감마선, X선, 자외선, 적외선의 경우에는 지표면까지 빛이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파장에서는 우주를 관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만약에 적외선이나 자외선, X선, 감마선에서 관측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적외선 망원경, 자외선 망원경, X선 망원경, 감마선 망원경을 만들어서 인공위성에 실어서 우주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지구 대기권의 바깥으로 내보내야만 대기 위에서 대기를 통과하기 전에 우주를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망원경은 적외선, 자외선, X선, 감마선 망원경들이 이제 우주 망원경으로 사용이 되고, 지상 망원경은 지상에까지 빛이 도달할 수 있는 이 가시광선, 광학 망원경과 전파 망원경 두 가지 파장에서만 지상에서 망원경을 설치해서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지상 망원경에 주로 사용한다고 하는 이 광학 망원경조차도 우주에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허블 우주 망원경인데요. 그런 경우는 이 지구 대기가 통과시키지 않는, 지구 대기가 투과하는, 이 지구 대기가 막고 있는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지구 대기를 통과하다 보면 빛이 흐려지기도 하고 흡수되기도 하고, 이렇게 산란을 통해서 별이 이렇게 작아 보이던 것이 커져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효과를 피하기 위해서 지구 대기 밖에다 망원경을 두면 훨씬 선명한 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돈이 많이 들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우주에 망원경을 띄어 올리는 경우도 존재는 합니다. 요 경우가 그래서 이제 망원경을 이렇게 여러 가지 파장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광학 망원경과 전파 망원경 요 두 가지입니다. 요 두 가지가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지상에서 주로 관측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파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중에 저는 먼저 전파 망원경을 설명을 드리고 그 뒤에 이제 두 번째로 광학 망원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파 망원경, 이제 천문학용 망원경이죠. 이런 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접시형 안테나들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뭐 핸드폰이나 TV나 라디오도 다 전파를 쓰기 때문에 우주에서 오는 전파를 수신하는 우주 망원경과 생긴 모양은 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수신기가 받아들이는 주파수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주 전파의 주파수가 다르고 우리가 휴대폰이나 라디오나 TV에서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가 다른 겁니다. 그 생긴 모양은 굉장히 비슷할 수 있고, 그 대신 우주에서 오는 전파는 희미하고 약하기 때문에 희미하고 약한 전파를 받아서 이것을 누적을 해서 더 훨씬 강한 신호로 증폭시키기 위해서 우주를 관측하는 데 쓰는 망원경들은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접시형 안테나의 크기가 우리가 위성 방송을 수신할 때 사용하는 안테나 같이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아니고 집채만한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개의 전파 망원경들을 제가 몇 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중에 대학이 가지고 있는 전파 망원경은 서울대학교 안에 하나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전파 망원경인데 관악산 자락에 있는 서울대학교 캠퍼스 안에 이렇게 산자락에 학교 안에 있고요. 요 접시의 직경이 6m인 겁니다. 그래서 망원경의 크기를 얘기할 때 이 접시의 직경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거보다 좀 더 커지면 이제 요것이 대덕 전파 망원경이라고 해서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 저희 한국천문연구원 안에 있습니다. 제가 머무르고 있는 건물의 바로 앞에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다른 전파 망원경과 달리 바깥에 보호막을 씌워놨습니다. 이렇게 생긴 보호막인데요. 앞서 보신 이 서울대학교 전파망원경처럼 사실 대부분의 전파망원경들은 금속이기 때문에 비를 맞거나 바람이 불어도 사실 뭐 크게 그러니까 많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노출시켜 놓습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데 그래도 가끔은 좀 더 보호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뚜껑을 씌워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레이돔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천막 같은 재질로 돼 있고요. 이렇게 쇠로 된 이렇게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을 바탕으로 이렇게 천막 같은 재질을 가지고 이렇게 뚜껑을 씌워 놓고 전파는 이제 투과시키는 거죠. 그래서 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생긴 전파 망원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덕 전파 망원경이고 요 접시의 지름이 14m인데 14m니까 굉장히 크잖아요. 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사람이 돌아다닐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여기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 같은 걸 여기 걸어놨습니다. 벽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요 정도 크기겠구나. 여기 키 높이가 요 정도 되겠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전파망원경은 바깥에 보호막이 씌워져 있어서 전파망원경의 요 접시 부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접시 부분은 항상 이 보호막과 맞붙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쪽에서 사진을 찍기가 어렵고, 그래서 보호막 요것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이고 망원경의 요 접시 부분을 볼 수 있는 거는 이 보호막을 드러냈을 때만 볼 수가 있습니다. 보호막을 교체하거나 뭐 처음 만들 때 또는 이렇게 빼낼 때 그럴 때만 이 접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주를 관측할 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 한국천문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최신의 전파망원경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는 한국우주전파관측망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KVN이라는 약자로 저희가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써놓진 않았지만 코리아 VLBI 네트워크이라는 약자고요. 망원경은 이 접시의 지름이 21m입니다. 21m 망원경을 저희가 3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서울의 연세대학교 안에 있고 하나는 울산대학교 안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제주도에 있는 탐나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서귀포 쪽에 있고요. 그렇게 3개의 전파 망원경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직경도 21m고 이 경우에는
주파수를 4개를 동시에 관측합니다. 22, 43, 86, 129 기가헤르츠라는 4개의 주파수에서 동시에 관측을 하는데, 이 우주 전파 관측망,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요 가운데가 코리아 VLBI 네트워크, VLBI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관측망이라는 뜻인데요. 요게 지름 480km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요. 먼저 이제 생긴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면, 요 앞에 보여드린 것이 요게 이제 연세대학교 안에 서울에 있는 것이고, 요게 울산대학교 안에 있는 것이고, 요거는 제주도에 있는 것인데, 최근에 기아 자동차에서 만든 전기 자동차의 광고에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가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어 제가 이게 망원경은 이 아까 말씀드린 이 접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훨씬 어두운 거를 볼 수가 있고 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접시를 사람들이 인제 더 크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접시가 크면 클수록 훨씬 선명하고 어두운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접시를 키우고 싶어 하는데, 접시를 뭐 21미터 뭐 이 정도에서 더 키워 봐야 뭐 수십 미터겠죠. 이게 많이 키울 수가 없는데,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남한 한반도에 남한 크기 정도 되는 이 정도 접시를 만약에 만들고 싶다. 그 불가능하잖아요. 남한 전체를 덮을 수 있는 요 바깥에 여기 커다란 원이 보이는데, 이만한 접시의 전파망원경을 만들고 싶다. 이거 꿈이고 실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실현하는 방법이 VLBI 관측망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과 울산과 제주도에 이렇게 어 똑같이 생긴 전파망원경 3개를 두고 3개를 완벽히 동일하게 움직이게 연동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움직이면 세 망원경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러면 마치 요 3개의 접시 부분이, 요 21미터 직경의 부분이 이 커다란 접시의 요 한 귀퉁이, 한 귀퉁이, 한 귀퉁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개의 전파망원경을 완벽히 동일하게 움직여서 어떤 한 천체를 3개가 동시에 관측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치 이 커다란 접시에 있는 이 커다란 접시를 내가 가진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지름을 480km라고 하는 게, 세계가 위치하고 있는 이 커다란 접시의 지름이 480km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남한 크기의 전파망원경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가운데가 많이 비어 있죠. 가운데를 더 접시를 많이 만들어서 채우면 채울수록 더 좋긴 하고, 뭐 비어 있어도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이제 컴퓨터로 나머지를 채울 수 있고,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훨씬 어둡고 훨씬 어두운 천체를 관측할 수 있고 훨씬 선명한 상을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접시를 더 크게 만들면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제 여러 나라를 합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 요 빨간색 점으로 보이는 4개가 있습니다. 일본 본토에 여기 하나, 이쪽에 하나가 있고요. 멀리 일본이 가지고 있는 섬에 이쪽에 하나, 여기 또 하나 해서 4개의 전파망원경을 일본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 4개하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요 3개를 합쳐서 7개의 전파망원경을 합쳐서 코리아 저팬 조인트 VLBI 네트워크, 그래서 카바라는 이름으로 7개를 같이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유리하고요. 전체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과 일본을 같이 사용하면 서로가 좋습니다. 한국도 좋고 일본도 좋고, 대신 천체는 하나만 같이 관측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천체를 관측해서 뭐 이제 천체를 나누거나 해서 공동 연구를 하기도 하고 데이터를 나눠서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개의 한국과 일본이 전파망원경을 관측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 한국은 평창에 하나를 더 이제 두기로 결정을 해서 건설을 막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4개가 아마 되게 될 거고요. 중국도 아직 인제 실현을 하고 있진 않은데, 여러 개의 전파망원경을, 중국은 워낙 땅이 크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서 중국마저 이 망의 관측을 가입을 하게 되면 전체 크기가 동아시아 크기가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굉장히 큰 망원경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좀 더 큰 망원경을 보여드리면, 요것은 어 단일 망원경 중에 가장 큰 망원경입니다. 요것은 미국 밑에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305미터 크기의 아레시보 전파 망원경인데, 사실 요것은 2020년 말에 이제 붕괴해서 지금은 이제
없애기로 했기 때문에 없어진 망원경이긴 합니다. 그래서 1995년에 영화에 보시면 이 아레시보 전파 망원경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이 전파 망원경은 워낙 커서 천연 계곡에 이렇게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파 망원경 아래 보면 이렇게 사람이 다니는 길도 존재하고 그런 망원경이고요. 지금은 없어졌고 중국이 최근에 500m 미국보다 훨씬 더 큰 망원경을 만들기 위해서 500m 전파 망원경을 만들어서 사용을 막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전파 망원경 중에 유명한 전파 망원경은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Very Large Array (VLA라고) 하는 망원경인데 이것이 관측망 방법을 VLBI 방법을 사용하는 유명한 망원경입니다. 그래서 25m 안테나를 9개씩 Y자로 3줄로 늘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 27개를 직경 27km 안에서 두고 관측을 하고 있고 이것은 영화 콘택트에도 이렇게 배경으로 등장했던 망원경입니다. 이제는 이제 광학 망원경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광학 망원경은 이제 사람이 눈으로도 볼 수 있는 망원경에 해당이 되고 광학 망원경으로 관측한 천체를 사람이 이제 바로 눈으로 보는 것처럼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이 가지고 있는 망원경 중에 가장 먼저 보여드릴 만한 것은 요 경희대학교가 수원 캠퍼스에 가지고 있는 망원경이 대학이 가지고 있는 망원경 중에는 가장 큽니다. 이렇게 좀 독특하게 우주선 모양의 건물 위에 요 돔 안에 있고요.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고 요 동그라미 안에 직경 76cm의 망원경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국립공원인데 소백산 천문대 위에 보시면 이렇게 연화봉 정상에 돔이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소백산 천문대인데 요것이 저희 한국천문연구원이 가장 먼저 1978년에 만든 망원경입니다. 요 돔 안에 이렇게 생긴 직경 61cm의 망원경이 들어가 있고요. 아마 한반도에서 천문학용 망원경으로는 가장 먼저 만들어진 망원경일 겁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1978년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서 이제 천문학자들에게는 거의 천문학용 망원경의 이제 시초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든 망원경이 보현산 천문대 망원경입니다. 1만 원권 지폐를 보시면 이렇게 뒤에 이렇게 세 개의 천체 유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요 배경에 있는 것은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하는 태조 때 조선을 처음 건국한 태조 4년 1395년에 돌에 새겨서 만든 석각천문도가 여기 이제 배경에 별자리가 있고요. 왼쪽에는 혼천의라고 하는 관측기기가 있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보현산 천문대 망원경 모형입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영천의 보현산 위에 있고요. 1124m 높이에 있고 망원경의 지름은 1.8m입니다. 이렇게 사각 돔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생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 네모 안에 직경 1.8m 망원경이 들어가 있고 망원경이 커지면 아까 보셨던 이렇게 길쭉한 경통이 싸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틀만 가지고 이쪽에 부경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거울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거울을 지지하기 위해서 지지대만 두고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망원경이 이렇게 생긴 경우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는데 1918년에 미국이 캘리포니아 윌슨산에 만들었던 2.5m 망원경입니다. 망원경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고 망원경이 커지면 이런 이렇게 경통을 만들 수가 없어서 이렇게 틀만 가지고 이렇게 프레임만 가지고 망원경을 유지하고 있고요. 요 동그라미 안에 이 경우에는 2.5m 지름의 거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원경의 크기를 얘기할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요 거울의 직경을 거울의 지름을 가지고 망원경의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현존하는 큰 망원경들을 몇 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수바루 망원경입니다. 하와이에 있고요. 하와이 마우나케아 산 정상에 있습니다. 망원경의 거울의 지름이 8.2m에 해당이 되고 현존하는 망원경들이 8m 또는 10m 정도의 크기가 가장 큰 망원경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시면 여기 밑에 사람이 여기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고 이 동그라미 이것이 망원경의 주경이 요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직경이 8.2m고 요 윗부분에 이렇게 동그란 고리가 링이 있는데 이 고리가 바깥에서 보면 이렇게 고리가 보이는 이것이 이제 요 위에 보이는
고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이제 남반구에 있는 천문대인데요. 유럽이 건설한 것이고 망원경 이름이 매우 큰 망원경입니다. Very Large Telescope. 그래서 VLT라는 약자로 부르는데 칠레 파라날이라는 곳에 있고요. 해발 고도가 2,635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망원경을 4대를 뒀습니다. 8.2m 똑같이 생긴 걸 4대를 뒀고 망원경 옆에 보면 작은 망원경들이 이제 몇 개 더 있게 되고 망원경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렇게 기차 선로 같이 레일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망원경을 동일한 것들을 이렇게 두고 망원경 자체를 움직이거나 이렇게 옆에 있는 보조 망원경들을 움직이기 위한 시설을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아까 전파 망원경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VLBI 기법을 사용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망원경에서 받아들인 빛을 요 지하로 보내서 지하에서 빛을 합칩니다. 전파 망원경 아까 KVN의 경우도 3개의 빛을 각각 관측한다고 했는데 서울, 울산, 제주에 있는 빛을 각각 관측을 해서 나중에 한 군데서 3개의 빛을 합치거든요. 그거랑 똑같이 광학 망원경의 경우에도 4개의 망원경에서 관측하고 또 옆에 있는 몇 개의 보조 망원경들이 관측한 빛을 지하에서 합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마치 이 4개가 있는 이 커다란 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직경 16m 정도 되는 커다란 하나의 거울이 관측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여러 망원경을 한 곳에 설치를 하긴 했는데 그런 기법이 전파의 경우에는 관측망 VLBI 기법이 적용이 쉬운데 광학은 빛의 파장이 워낙 짧아서 그 기법을 쉽게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자주 사용하지는 못하고 각각을 따로따로 관측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이 산에서 이제 내려다본 4개의 망원경들이고요. 여기 보시면 작은 망원경들이 몇 개 보이죠. 이 조그만 망원경들이 1.8m 직경의 망원경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요 망원경도 007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퀀텀 오브 살러스라는 영화에 요 천문대 그 숙소에 해당이 되는데 숙소가 이제 악한 사람이 머무는 기지여서 이렇게 폭발하는 장면이 어 영화 속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에 보시면 이 바닥이 이게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풀이 거의 자라지 못하는. 그래서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이 이 산에 관측을 하러 가면 입술이 막 다 터지고 뭐 건조해서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안에는 조금 이제 습도를 높여서 쾌적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동그란 돔 안에 보시면 여기 동그란 돔 안에 있는데 여기가 이제 관측자들이 밤에는 관측하고 낮에 숙소에 내려와서 이제 잠을 자고 또 식사도 하고 뭐 연구도 하고 이런 어 사무실과 숙소가 같이 있는 공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식물들이 많이 있고요. 그 한쪽에 보면 이렇게 수영장도 있고 그래서 쾌적한 공간을 요 내부에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8m 망원경들 외에 10m 망원경이 2개가 있는데 요것이 인제 8m를 제외하면 가장 현존하는 가장 큰 망원경입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캑이라는 재단에서 기증을 해서 만든 망원경이고요. 이 경우에도 하와이 마우나케아산 정상에 4,200m 정상에 있는데 여기도 2개를 한 100m 거리에 이렇게 띄워 놨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2개를 같은 장소에 100m 거리에 띄워놓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VLBI 기법을 여기서도 이용하려고 한 것이고 여기서도 이제 기법을 성공을 하긴 했는데 실제로 자주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10m 망원경은 아까 말씀드린 8m하고는 달리 단일 거울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8m는 이렇게 동그란 하나의 거울로 만들 수 있는데 10m는 그렇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육각형 모양의 요 지름이 요것이 길쭉한 곳이 1.8m 정도 되고요. 육각형 모양의 거울을 36개를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합쳐 가지고 길쭉한 지름이 대략 10m가 되는 그런 망원경을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돔에 해당이 되고 여기 사람 크기가 이제 어느 정도인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북반구와 남반구의 천문대가 이제 가장 좋은 곳이 북반구에서는 하와이의 마우나케아 산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우나케아 산 정상에 약 10여 개 정도의 망원경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남반구에서는 가장 좋은 관측 부지가 칠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칠레에 이제 몇 군데 천문대들이 존재하고 그곳에 이제
몇 개의 망원경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 제가 인제 시간을 약간만 더 쓰면 요것은 인제 하와이 마우나케아 산을 섬이기 때문에 요 보시면 바다가 있고요. 바다에서부터 저 산 꼭대기에 해발 4,200 미터 높이에 이렇게 돔들이 몇 개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구름들은 대부분 요 중간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지상에서부터 천문대까지 올라가면 중간에 이렇게 안개를 통과하는 구름층을 통과하는 그런 단계를 지나게 됩니다. 미래의 망원경을 보여드리면 요것은 우리 한국천문연구원이 한국을 대표해서 참여하고 있는 미래의 망원경입니다. 지금 건설 중이고요. 거대 마젤란 망원경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자이언트 마젤란 텔레스콥 GMT라는 약자로 부르는데 현존하는 가장 큰 망원경이 10m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것은 직경이 대략 25m가 됩니다. 근데 8m를 넘으면 거울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8.4m 거울을 7장을 이렇게 연꽃 모양으로 늘어놨습니다. 그래서 가장자리에는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없는 통짜 거울을 6개를 늘어놓고 가운데에는 중앙에 구멍을 뚫어서 요 위에 보시는 요 두 번째 거울이 부경이 있거든요. 부경에서 빛을 통과시키면 요 가운데 구멍으로 통과시켜서 뒤에서 인제 검출기로 받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거울의 지름이 대략 25m가 되고 여기 사람이 하나 서 있는데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인제 가늠해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요것은 남반구 칠레에 만들고 있고 한 2030년대 정도에 완공이 될 거라고 인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기 사람 크기하고 오른쪽에 있는 차량 그 트레일러라고 부르는 트레라의 크기하고 인제 비교해서 망원경의 크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어 우주에도 망원경을 인제 올리면 허블 우주 망원경처럼 광학 망원경이 우주에 올라가면 훨씬 선명한 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인제 대표적인 우주에 있는 광학 망원경이고요. 그래서 허블 우주 망원경은 직경이 2.4 미터 정도가 되고요. 사실 지상에 있는 광학 망원경들하고 비교하면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주에 있기 때문에 워낙 선명한 상을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영상들을 많이 보내서 우주에 대한 획기적인 그 전환을 이루었던 망원경입니다. 그래서 우주 인공위성처럼 우주에서 지구를 돌고 있는데 고도가 지상에서 약 600k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허블 우주망원경의 인제 영상의 비교를 보기 위해서 어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처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왼쪽 그림은 예를 들어서 '지상에서 찍으면 이렇게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오른쪽 그림은 우주망원경에서 찍으면 이것처럼 희미했던 영상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이런 것을 인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인제 대표적인 게 이거는 창조의 기둥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별이 많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온 것들이 있는데 요런 것들이 요 뾰족뾰족 튀어나온 것들의 기둥 같은 것의 끝부분에 새로 만들어진 별이 거기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현장을 목격한 사진이라고 해서 1993년에 관측이 됐고 굉장히 유명한 허블 우주망원경의 업적에 해당이 되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것도 인제 허블 우주망원경의 그 영상의 힘을 보여주기 위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게 뭔지 사람인지 뭐 구별이 잘 안 되는 이미지이지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라는 걸 아이라는 걸 금방 알 수도 있고 심지어는 여기 뭐 글씨도 읽을 수 있다 뭐 이런 것처럼 허블 우주망원경을 보면 우주망원경을 사용하면 지상 망원경보다 훨씬 선명한 상을 얻을 수 있다. 인제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요것도 인제 마지막 사진인데요. 영 우주에 있는 은하를 하나 찍었을 경우에 지상 망원경에서 봤을 때 인제 흐릿한 것을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보면 훨씬 선명한 상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제 지상 망원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천문연구원 김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